앉아서 앞에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처음에 참 관심도 많았고 상당히 자신감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해서 재밌다가 솔직히 조금 지역도 하고 토요일 오라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좀 이거보다 조금 잘생겼는데 여기 좀 괜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 이야기를 하려고 나오고요. 제가 부산에서 살고 부산에서 환경을 하고 지금까지도 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을 볼 때는 환경 유엔에서도 뵙고요. 또 환경 영향평가 설명회장에서도 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이렇게 우호적으로 와주셔서 좀 편하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생활하면서도 느끼고 있는데 실제 정량적으로 강론에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리도 들어가고 화학도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대부분 좀 기술적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요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과 사업에 있어서 안전이나 공익적인 부분이나 특히 교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항상 따라오는 환경 문제도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에 대한 노력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좀 검토해봤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해양물이나 생태계나 각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부산시내에 있는 전문가들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해서 5초까지 이루어지고 생태계 부분은 정유장 부지하고 개발과 해상 타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조사 그리고 영양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지금 이기대 부지가 있으려고 하는 이 부지가 역사가 있습니다. 80년대 초로 가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부지가 이 용호만 매립지에 동국제강이 있었죠. 그 동국제강 시절에 88 아시안 게임 때 영토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토 경기장을 매립하기 위해서 이 부지 흙을 썼습니다. 이 부지 남은 부지에 대해서 동국제강에 제강을 하고 남는 설레가 있습니다. 그 설레가 폐기물이죠. 폐기물을 여기에 이렇게 매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초기에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수수가 발생합니다. 거기에는 중금속 식물이죠. 그래서 그 중금속을 일부 정화를 하고 처리를 받고 해서 유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부분에도 폐기물이나 토양 지하수 부분 이런 부분들, 이 이길의 부분은 국가가 지정하는 지질공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영향들, 이런 부분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 검토 부분은 조사를, 이제 토양 부분을 실제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결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환경 부분은 공사를 한다든지 운영하게 되면 교통 문제도 있고, 공사를 하게 되면 대기 문제, 소음 문제, 주변 산성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태계 부분은 지금 사진에 있는 왼쪽에 송림 정중앙 부지, 오른쪽에 지금 여기 현재 있는 이기대 정중앙 부지가 됩니다. 특별한 내용들 없습니다. 또 주차장으로 외용대가 있고 건물이 있으니까 특징적인 것은 소나무가 심어져 있죠. 홍소리입니다. 요 생태적으로 특징 가치를 보면 환경에서는 자연성을 본다든지 굴락이 얼마나 보존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실제적인 자연성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송림 부분은 부산에 사시는 병원에 가시면 항상 상징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경 계획에서 중점을 검토해서 좀 의식을 한다든지 해서 주변 생태계에 좀 더 화석을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해양 부분은 특별하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점입니다. 그 다음 해양 물리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상타워가 설치가 되면 지금 계획이 3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화랑이라든지 파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타워가 설치되면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뭐 숫자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큰 대에 얼마나 많은 큰그 피해가 기둥이 박히느냐 이럴 때 파도가 얼마나 치느냐 이런 거를 예상을 해보면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고 실제적으로도 그 모델링 기법을 이용을 해보면 특별하게 지진제와 수위라든지 파도라든지 변화의 차이가 크게 없다 이런 그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설명이 어려워지지만 그 환경은 강도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을 일단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독특 기법이나 평가 기법에 있어서는 그 나중에 설명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서 드립니다. 그 다음 여기 올라오시면 오른쪽에 지금 그 그림에서 하늘색 부분입니다. 지금 조경색을 해놨지만 이 부분이 다 지금 매립 설명이가 지금 매립대가 요즘이에요. 좀 올라가셔서 현재 저희들이 참 이 건물 밑으로 전부 다 매립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참여이 되어져 있고 이쪽 부분은 옛날에 2008년도 10년 전에 한번 조사도 한번 하고 그때 보강을 공백으로 보강을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부분에는 그래도 파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편들이 매립대 설레니까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그 전에 2000년대까지 했던 그 공백이 서기 전에 이런 만든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저쪽 부분들에는 사면 보강들은 좀 풀려면 노출이 돼 있거나 파편들이 좀 있어서 그 외에는 중금속 유실이나 오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쪽 여러 지점에 지금 토양 조사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정화도 10년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졌으니까 안정화가 수준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중금속 부분이 혹시 대기성에 그러면 좀또 회상이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금속 부분이 대기가 접촉이 되실 경우에 합작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부상이 되어 있거나 식생으로 피부이 되어 있어서 우리한 수준도 아니고 대부분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식물에도 식물 농축, 주금속이 식물 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도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식물에 농축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같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립되시면 비가 온다든지 그 자체 집수수가 생겨서 주변에 그러면 지하수에는 영향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데요. 현재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비가 오면 서측이나 동북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 물이 스며들거나 바로 유출이 될 텐데 스며드는 부분은 저 이 땅 하부에서 지하수를 형성하죠. 이 지하수가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올라갑니다. 그 지하수가 거의 바다 수면에 같이 있을 때 우리 지금 여기가 해면에서 한 20-30m 위에 있거든요. 해수면에서 한 1m 정도 솔직히 지금 지하수가 계속 있어야 특별하게 지하수에 영향을 없고요. 그러면 이 회복이 되어 있긴 하지만 비가 그러면 유출이 비가 오면 흘러내려갑니다. 이거 올라오시다 보면 우수난로가 있습니다. 우수난로 부분을 비온 다음에 또 측정을 해서 중금속 식물 해보니 그 또한 중금속 오염을 해서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럼 현재 이쪽 두 군데 매립 랜드 저쪽에 지하수를 1.8km짜리 대수천 지하로 쓰고 있습니다. 그쪽 지하수하고 그 다음에 관정이 하나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데 저 지점에서 수준을 해보니 여기도 지하수 오염을 많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하사는 있더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공원이라고 말씀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질공원 내용을 그 지질공원이 2013년도에 생겼죠. 그 지질공원 외에도 지금 그 도시공원 일본대라 해서 이 기대가 1순위로 지금 매입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을 텐데 지질공원은 부산시 전체를 12군데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질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거나 계획가치 가치가 있을 때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우리 이기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 대학가로 지금 뭐 자체적으로 나가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연결돼가지고 우리 사업과 우리 사업 부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지질공원에 미치는 영향도 걱정하지 안 해도 되겠다. 그 다음 생활환경 부분입니다. 생활환경 부분은 나중에 이 사업이 좀 더 진척이 되고 상세 설계가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생활환경 부분 수질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배경의 부분을 좀 더 상세적으로 못할 단계가 있고요. 현재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 이기대 부지에는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요 위에 백년사가 한 90m 정도 들어가십니다. 직선거리로. 그래서 소음 영향이라든지 소음 영향 부분이 보통 50에서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에 의한 일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는 눈으로 가까이 보이지만 거의 300m 이상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 시설적인 면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다. 송경지구 주변에는 이제 그 백분 데이트나 인터넷 마리시티 주거지 그 다음에 매직팀 조선비치 호텔이 지금 한 80m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의 생활하는 부분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사업이 계획이 된다면 뭐 환경적인 목표는 필요하다. 특별하게 문제가 될 소식을 주고 있다. 그래서 뭐 정량적으로 또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몇 마이크로그램 제공되는 숫자적인 내용인데 매직팀 조선호텔 같은 경우에 가중되는 농도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부터 상세 검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적 부분에 적극적인 계획이 제공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에서 하나 더 언급한 부분이 이 사생활 침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 마리시티 쪽에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실제 반대하시는 내용들도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제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테이블 가서 내 집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그런 걱정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 기준이나 이런 법적인 기준이 있고요. 이런 이제 분쟁이 생기면 이제 판결을 하는데 판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생활 침해 때 그걸 멸등급으로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침해를 인정해 주는 기준을 50m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물리적인 이게 거리가 본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않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에 직선 거리가 아니라 뭐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낮밤에 저런 차이가 있으면 어두운 데서 밝은 데는 정말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별적인 위원들이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뭐 스크린을 설치한다든지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좀 필요하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러 분야의 부분들을 짧은 시간에 한 가지씩 변화를 좀 설명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시고 이제 눈도 좀 변하시니까 이거 한번 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환경 설명회가 꼭 이런 거 하나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왼쪽으로 돌아간다고 보시고 한번 봐주십니다. 근데 거꾸로 눈을 감으시다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뭐 둘 다 똑같으십니까? 무슨 방법을 하시도 생각하신 대로만 보이시죠. 눈은 똑같이 처음에 나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개별과의 환경에 있어서 환경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도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더 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약은 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재밌는 말씀을 드릴까요? 어머니가 아들네 집에 갑니다. 아들네 집에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애들이 자고 올 거예요. 아들이 챙겨서 밥집에 넣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며느리를 욕을 끝에까지 하더라고요. 그 욕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딸내미들이 갔습니다. 사이가 챙겨주고 가더라고요. 와, 사이에서 참 괜찮네요. 마찬가지로 화면도
아까 요구처럼 기대를 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개발 사업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업질 자체가 불만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 개발 사업이 개발자가 실체가 돼야 된다는 그 단체에 와서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전이나 환경 개발 환경에 대한 환경적인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막 강대강으로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개발 사업이나 개발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찬반 논란에 의해서도 결론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더디가지만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에 비중을 많이 줘서 스타트를 하면 이 사업 기대하는 효과나 장기적으로도 보존 가치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발표했습니다.